그리고 12일에 윤석열이 이제 지하로 가지 않고 지상으로 걸어 들어온다. 예, 예. 이제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이도 이제 그 지하 인생은 이제 그만 접어야지. 예, 지상으로 올라와서 네, 햇빛을 받으면서 그 햇빛에 비치는 민낯이 네. 예,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좀 이제 느껴야죠. 거기서 또 어퍼컷 한 번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 거기 기자들 모여 있을 테니까 포트라인 그렇죠. 있습니다. 거기서 딱 한 번 하고 그러면 또 거기 성조기 들고 나온 사람들 있을 텐데 네. 또 박수 받고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가서 졸면 되죠 뭐. 또.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무슨 말을 할까? 여기에 또 기자들이 이제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 서가지고 또 1시간씩 하는 거 아니야? 뭐 마이크만 주면 미쳐버리기 때문에 뭐 이 말 저 말 다 하면서 예, 그 기자 질문 두서없는 받고. 말 막 그 도리도리 하는 거 따라가느라고 또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애쓰시겠는데 그럴 수 뭐 있고. 가관일 겁니다. 예.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이 이제 12일에 재판 과정에서 세 번째 재판인데 윤석열 재구속을 촉구하는 또 입장도 냈어요. 예. 재구속 가능할까요? 지겸 판사가 재구속 뭐 할까요? 불가능한 건 아니죠. 예. 뭐 본인이 맘만 먹으면 하는 건데 네. 일단은 그러려면은 재구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이가 탈옥한 후에 집에 있으면서 증거인멸을 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지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 네. 이런 것들을 좀 수사기관이 좀 이렇게 추려내서 사실은 그거를 해야 되는 게 검찰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구속시켰는데 풀려 나왔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구속 사유가 아직도 차고 넘친다 이렇게 하면서 법원에다가 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구속돼 있어야 될 피의자가 길거리에서 개 끌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끼치는 사회적 무리가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본인의 그 여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하려면 그렇죠. 구속시켜 놓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신무정의 자기 부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수처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개를 정말 끌고 다니면서 산책을 하면서 이 모습을 아직까지 우리가 봐야 되느냐. 예. 이런 국민들이 정말 열불이 나가지고 살 수 없다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예.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사실은 그 대통령 후보에서 대통령이 되는 분들이 예. 외양이 바뀌거든요. 그 윤석열도 엉덩이 탐정 머리에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그 띄어서, 달라졌잖아요. 예. 머리 띄운 머리로. 맞아요. 그 다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때나 당 대표 시절에 국회의원 때의 그 모습과 네. 대통령을 계실 때 모습이 달라요. 어. 저 노무현 대통령도 다르시고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네. 그 일단은 그냥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니까 좀 폼나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네. 어떤 국민과 나라에 대한 예의거든요. 이게 이 단정한 모습으로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대표자고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네. 사람이니까 보는 대표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좀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네.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번 보십시오. 절대 색깔 있는 셔츠도 입지 않습니다. 항상 흰색 셔츠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네. 국민 앞에 쓰는 거잖아요. 절대 색깔 있는 옷 입지 않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복장을 통한 안정감과 더불어서 국민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는 건데 네. 이자는 돌아다니면서 그 옷 입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오죽하면 우리 이승환 선배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바지라도 좀 제대로 입자. 다른 거는 좀 그렇다 치자.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아니 그리고 또 같이 사는 사람은 또 온갖 또 치장을 하고 네. 없으면 뭐 남의 거 뺏어서라도 걸잖아요. 근데 왜 남편은 그렇게 갖고 내보내는 거야 도대체? 그러게요. 왜 그럴까?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하게 되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그 윤석열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아직 뭐 갈 길이 먼데 25일을 기다려야겠죠. 25일 대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수순인 것 같아요. 뭐를 기다려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이런 것들은 예.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글쎄 뭐 그 안에 그냥 조용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수사기관이 뭐라도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자꾸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조이대의 난이 너무 커가지고 네. 잠깐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끄럽게 해봤자 주목을 못 받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좀 뭔가를 벌이지 않을까. 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생각합니다. 되는데 예. 받기 위한 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예, 예.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뉴스가 이재명 후보 이제 외교안보참모인 김현종 전 국가무실 2차장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을 했다 네. 이런 소식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 정지 작업, 그러니까 외교를 다시 한번 살리는 그런 그렇죠.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드네요. 김현종 특보께서 예. 급하게 날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게 내가 그냥 특보니까 알아서 가겠다 이건 아닐 거고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핵심은 그럴 것 같아요. 그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후보도 충분히 생각하고 동의한다. 음.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 네. 그간에 최상목이나 한덕수가 어쩌고 해가지고 음. 그게 무슨 협상 내용이거나 무슨 카드이거나 네. 이렇게 한 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거 그 조속하게 결론 내릴 수도 없는 부분이다. 네. 미국도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얘기가 주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이제 외교 자체도 글쎄요. 이제 뭐 윤석열이 외교하는 것 자체가 편중 외교고 네. 국익을 다 이제 내팽개친 외교라고는 하지만 또 미국과 일본이 볼 때도 정권 교체된 다음에 또 한미일 예. 이 협력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미국의 의심을 불안감을 잠재우고. 해소해 주면서 그러나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지금까지 지금 그 어차피 나갈 사람들 데리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한 거 그거는 지금 새 정부에는 필요 없는 얘기다. 네. 네, 그걸 생각하고 예. 감안하고 차분히 어떤 협상 전략을 만들든 말든 네. 우리하고 이제 대화하자 그런 얘기를 대화하자. 했겠죠. 예. 예, 이렇게 이제 외교도 챙기고 있다. 이 부분 저희가 주목을 또 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가 이재명 이 파기환송 결정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배당을 했다는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게요. 배당 이게 수사 4부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배당이 네. 돼서 이건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수사에 착수했다고는 하지만 뭐 당장 급하게는 어려울 거고요. 예. 일단 그 공수처가 그거를 굳이 이제 사건 배당 사실이 알려지고 그걸 고소 사실을 각하할 수도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의 네. 심각성을 공수처도 외면할 수 없다는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 과연 실제 신속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앞으로 이제 법원 내부 구성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다음에 네. 우리 국민들이 그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지겠느냐 이것과 관련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조희대의 거취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에서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예.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뭐 거치는 거치지만은 뭐 특검이나 뭐 청문회 이런 걸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이걸 좀 따져봐라 이렇게 네.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예, 네, 예.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본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기관도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응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남들한테 굉장히 엄격한 판단 기준과 잣대를 들이댔듯이 네. 본인들도 그런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과연 제대로 그동안에 일을 해왔는지 이런 거를 국회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제 평가와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럼 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도 명색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의원직 상실한 사람이거든요. 예. 이제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상 사건이 그 유명한 인턴 활동 확인서 시간이 어떠냐 뭐 이런 문제인데 네. 그 시간이 거기다 거기 가서 일한 것까지는 뭐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1분이라도 뭐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요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본인들의 로그 기록이나 기록 검토 여부나 단 한 장도 예외 없이 다 봤어야죠. 네. 뭐 저한테 그런 잣대를 댔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의원직을 상실했으니까 국회의원이나 대법관이나 뭐 같은 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무슨 명분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스스로를 좀 판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윤석열한테만 이렇게 너그럽고 인정이 넘치는 예, 법의 잣대가 되셨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영주라는 사람이 네. 그 박문준 이상현장 했던 공안검사 출신 그 유명한 극우 인사 있잖아요. 고영주가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확정을 했거든요. 그때의 얘기가 그거예요. 허위 사실인 거는 맞다. 그렇지만 이거는
의견의 표명이라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무죄를 했단 말입니다. 음. 그 내용과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쳤네 안 쳤네 하는 내용과 어떤 점이 더 악질적이고 악의적이고 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그리고 내가 그 저기 국토부가 우리 성남시를 협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과연 그게 사실인지를 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네. 그거를 대법원이 판단을 못했다는 거니까 그게 왜 그 잣대가 유독 민주 인사들에게는 그렇게 촘촘하고 치밀하게 가는가? 그 와중에 또 그 촘촘한 잣대를 또 김학의한테는 또 적법 절차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무죄로 더 확정한 다음에 형사 보상금을 지금 1억 넘게 준다는 거예요. 나라 돈으로. 아 그래요? 예, 그 뉴스 못 보셨어요? 1억 넘게 김학의가 형사 보상금을 야. 받습니다. 자, 이런 대법원의 모습. 왜 김학의는 그 짓을 하고 얼굴까지 다 공개되고 피해자 증언까지 다 나왔는데 돈을 1억 넘게 받고 저는 왜 백수가 돼가지고 여기서 박정우 기자 얼굴 보면서 책 좀 읽어보라 그러고 왜 그래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흉악범인가요? 진짜 이거 한도 끝도 없네요. 한도 끝도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비교할 수 있는 아니 사례가 실제로 제 어떤 그 예.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비교가 아니, 너무 확실하게 되기 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백수 생활하는 게 징역 그 8개월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전두환이 죽기 전에 받은 형량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아, 제가 더 흉악범이잖아요. 전두환보다도. 그다음에 강용석이라고 있죠. 강용석. 네. 강용석이 도도맘이라는 분하고 뭐 바람이 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거짓말해라. 그래가지고 뭐 돈을 뜯어내자. 그런 거 얘기했다가 최근에 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고 저처럼 이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형을 네. 받았어요. 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제가 그보다도 흉악범이에요. 아 이게 참 그러니까 나를 똑바로 보면 안 돼. 눈을 깔고 보라고요. 얼마나 내가 흉악범인데 전두환, 강용석 뭐 다 저한테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섭게 고영주. 청자켓을 또 입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빠루 하나만 딱 들면 백골다진데. 의상도 어우 야 그러니까 그 정도 흉악범인데 제가 네. 어떤 다른 사람들을 저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최소한 징역 10년 내지 뭐 윤석열 부분 당연히 사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걸 비교하다 보면은 이 법의 잣대가 왜 이런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예. 그 선거운동 기간에다가 그 날짜 잡아놓은 거 보십시오 법원이.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내가 법원 가야 되는데 네. 아침에 지금 저기 설사가 나가지고 못 갑니다라고 해도 연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유독 조국 이재명 내가 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 안 받아 한 번도 안 받아줬어. 이것도 저는 그냥 내가 변호사 할 때하고 좀 법원 상황이 달라졌나 보다. 사건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그냥 다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 되고 나서 야 갑자기 기일 잡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저 고등 형사부에서 예. 잡았을 때 판사들한테 내가 물어봤다고 지들도 뭐 법원 망했다고 하소연하길래 야 기일을 그렇게 잡고 변경 신청 안 받아주는 게 요즘 형사법원은 다 좀 그런 추세가 있었지 그랬더니 아니요 안 그러는데요. 제가 왜만 그런 거예요? 흉악범이라 그래 흉악범. 기왕급이라고. 아유 참 나경원 의원 재판도 뭐 지금 제대로 몇 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아니 기왕에 내가 흉악범으로 이렇게 끈떨어질 거면은 어디 가서 예. 돈이라도 좀 뜯고 했으면 더 억울하겠는데. 아, 한이 맺힙니다. 진짜. 예, 한이 맺힌다. 왜 돈도 안 뜯고 흉악범이 고속도로 되고. 구부리는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네. 어디 가서 누구한테 협박해서 돈이라도 좀 뜯었으면 자 오늘 예, 가죽 장갑 좀 끼시고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